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죠. 이번 중국 춘절 연휴에 중국인 3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검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때문에 발병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역은 여러 가지의 대응 중에 하나이고 지역사회 감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제주공항의 검역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모든 입국 승객에 대해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은 18개, 일주일에 310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우한 직항편은 없지만 폐렴이 베이징이나 선전 등으로 확산된 데다 이달 말까지 춘절을 맞은 중국인 관광객 3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개 보건소에 방역대 특별을 편성 운영하고 여기에서 24 방역 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별 진료 의료 위한 3개소에 대해서도 비상 연락 체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가급적 중국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폐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내일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갖습니다. 박 위원장은 내일 오전 8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 지사와 면담하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원 지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오전 8시 30분쯤 공개 브리핑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국민통합연대, 자유와 공화 등 정당과 보수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죠. 제주도 교육청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개교한 제주 외국어 고등학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까지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반고로 그대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 수가 이제 한정돼 있거든요. 뭐 학교를 더 이제 신축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신에서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있을 수 있고.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한 겁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신제주 지역에 일반고를 늘려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노영동이나 연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 지금 자리에서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논의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도 당연히 시행할 것으로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단 방식으로 이제 수기토론 형태로도 진행이 될 거고요. 공론화 결과를 교육감이 받아들일 경우 예산 확보 등 일반고 전환 절차가 시작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외고는 대부분 공립이어서 정부가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권 그 외고나 특목고의 경우를 저희 제주도의 그 경우와 이렇게 비추면서 그렇게 외고 폐지 논란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를 꺾고 있는.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절차는 시작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섬 지역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대정읍 가파초등학교 마라 분교는 2020년도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휴교에 들어갑니다. 가파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올해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이 없어 2월 졸업생을 제외하면 전교생 6명으로 운영됩니다. 또 한림초등학교 비양 분교는 지난해 재학생 1명이 전학을 가면서 휴교를 했고 올해도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가면서 휴교가 될 예정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그리고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했는데요.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미루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유정.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 따른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한데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거짓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가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2번의 공판 과정에서 끝없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희 유족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의 아들 또는 아들의 아빠, 이 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사형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에게서 수면제가 나온 과정에 대한 일부 서류를 국과수에서 받아보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며 받아들였지만 유가족들은 고유정의 변호인을 둘러싼 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반박해보세요, 재판부에서! 이제까지 뭐 했어, 7개월 동안! 우리 유족들은 지금 비난하고 있어! 다음 기일에 증거들 보고서요 최종 변론 때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에 추가로 공판을 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하순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오전 서귀포 시내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모텔에 불을 낸 용의자는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데 불만을 품은 투숙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건물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복도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천장에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7층짜리 모텔 건물의 2층 복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복도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는데 투숙객 8명 가운데 4명은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워만 있었는데 불 냄새가 좀 심했어요. 소방대원들이 두드려서 나왔어요. 계속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불난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자욱해진 연기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투숙객이 119에 신고한 겁니다. 그 앰프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저희들이 구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진입해서 이 보조호흡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씩 구조를 한 겁니다. 화재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비상 경보 알림 소리와 함께 투숙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원인은 다름 아닌 투숙객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일을 하면서 모텔 2층에 1년 넘게 살던 50살 A씨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은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붙잡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지부 고창덕 지부장과 회원 일동이 2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나라 어린이집에서 나눔 바자회 수익금 73만 2천 원,
제주 대박투어 남윤희 팀장 30만 원, 마영주 씨가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 등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은 어제 오사카의 통국사에 있는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4.3 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기관 단체장들은 관동도민협회와 관서도민협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변함없는 고향 사랑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토 학교와 한국어 강좌 등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강정마을 관련자 2명이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인 강동균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사면 복권장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은 평균 1.98대 1로 지난해 2.5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제주 관광대도 평균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3.2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라대 간호학과와 관광대 간호학과는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일부 학과의 경우 정원에 미달해 오는 29일까지 자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에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워 함께해요 4.3 정신 느껴봐요 평화 인권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장려작에는 가치 있는 4.3 정신, 가치 있는 세계 평화와 4.3 정신의 큰 울림, 한라에서 백두까지 등 5건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슬로건은 표현이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평가했지만 참신함과 창의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올해 1,400억 원을 투입해 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회천 신촌 구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에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구 국도와 지방도 9개 노선에 도로 인프라 확충 공사를 진행합니다. 제주시는 번영로와 사마지구를 잇는 제2도시 우회도로와 외도 애조로 도로 개설 등 27개 노선,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45개 노선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7개 반 1,200여 명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항만 등에서 여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설 연휴 기간 불편사항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도청 종합상황실이나 제주 120 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지방세 1조 5,195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보다 194억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보다 60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초과 세입 이유로는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1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1조 5,61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21대 총선과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설 명절 기간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총선 예비 후보가 인사를 명목으로 금전이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